주변에 이제 학부모들은 이제 학원을 다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빨리 시작하는 분들은 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렇죠. 저는 사실은 뭐 정보도 없었고 그렇지만 별로 학원을 좀 일찍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그냥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얘 공부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 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아빠가 봤을 때 너는 공부 욕심을 왜 아이한테 네 욕심을 차리느냐. 이제 그게 제가 이제 학습지가 얘가 저기 그 하고 싶어서 시작한 학습지가 만약에 그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부터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좀 푸시 아닌 푸시 네. 하셨겠죠.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아마 그냥 제 기억은 안 나지만 제 시간에 그거를 안 해가지고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 아이한테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나. 상황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시기가 아이가 사춘기가 4학년 때부터 오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일찍 왔나. 이렇게 말대꾸를 한다거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 때문에 그냥 제가 아이한테 그렇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아이한테 사과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사과를 하셨네요. 왜냐하면은 집에 이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육아서나 뭐 어떤 그런 걸 조금 많이 보셨구나. 많이 봤는데 행동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사과를 어른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사실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순간 이게 사춘기 느낌이 딱 사춘기다 하기에도 저희 아이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문을 닫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저는 이제 첫 아이고 남자아이고 왜 내 아이인데 나는 아이 마음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로봇을 굉장히 초등 때부터 했던 상황이어가지고 로봇 선생님이 남자분이고 그분 학생들이 대부분이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선생님 어떤 그 학원 설명회를 참석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됐어요. 문을 닫는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냥 문을 닫고 있어도 근데 지금 잠깐 기억이 왜곡이 됐는데 그 학원 학생이 그 입시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 설명을 부모님 상대로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타임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입시 설명 내적인 걸로 그런 부분을 그 친구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어요. 질문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문을 닫고도 아무런 다른 걸 하지 않는다. 그냥 문 닫고 있을 뿐이다. 그냥 믿고 있어 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제 뇌리에 딱 박혀서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 아이가 문을 닫을 때 문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같은 공간에 저는 식탁에 있고 아이는 방에 있는데 사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저는 아들이 없는 느낌이었던 거거든요. 문 열고 나오질 않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문을 안 열고 안 열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다른 짓을 한다라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지만 항상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를 중간에 제가 열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열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아서 창문으로 이렇게 훔쳐볼 수 있었지만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저는 좀 노력을 했었어요. 안 했어요. 노력하셨어요. 컨설팅을 뭐 저희 아이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사실은 한 건 아니지만 일단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거. 이제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이보다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격적으로 입시가 되면 사실은 그 끝없는 아이를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네, 분명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그 과정을 보면서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 결과가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한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사실은 모든 부모들이 입시철이 되면 없죠. 만남을 거부하죠. 없죠. 갑자기 흩어지죠. 네, 만남을 거부하고
뭐 만나자고 먼저 연락하기도 뭐하고 서로. 네, 서로 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는 곳이 여기구나 사실은 제가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부스부스 아이를 의심할 때 저를 계속 잠재워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이가 사실은 그때 초반에 시작을 할 때만 해도 너무 자신이 없고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저한테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쏟아내고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부모의 몫이 사실은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만으로 사실 저는 큰 위안이 돼서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가 입시에 대한 좋은 결과도 사실은 제가 욕심 한켠에는 있었지만 아이가 너무 힘들까봐 걱정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막 이렇게 공부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런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내적 고민이 훨씬 뭐 다른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만의 갖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런 컨설팅이 조금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어떤 그게 공부 측면이 굉장히 있죠. 그러나 아이의 어떤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주는 부분이 네 저에게나 아이에게나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승재 어머니도 말씀하셨는데 엄마들이 조금 더 편했다라는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는 정말 진심이에요. 많아요. 네.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네. 그런 믿음을 주셨고 저희 아이인데도 저는 믿음이 약하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좀 네. 강하신 그 부분이 좀 믿고 가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제 경우에만 네네. 이렇게 해당한다고 보면 제가 이렇게 그런 정보에 막 이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거 부분은 제가 더 알아가지고 아이한테 준들 아이가 저보다 많이 알더라고요. 그죠? 요즘 아이들은 많이 그래서 알죠. 어느 네. 순간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얘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 빛을 발하는구나. 또 사실은 제가 좀 잠깐은 공부한다고 볼 수 준비를 있죠. 했었죠. 네. 그러나 특성상 음.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의 상황을 사실은 잘 알 수가 모르는 없죠. 부분이 네. 있어서 한계가 좀 있고 어떤 그 다른 학부모하고 공유가 살짝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입시 정보를 제가 정확히 알고 지도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욕심일 뿐이지 맞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네, 부분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 부분에 그러면 아이를 계속 다그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가족이니까. 그냥 저의 경우는 맞아요. 그랬을 때는 네. 적당한 그 무관심? 무관심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까 제가 아이의 어떤 사춘기 증상이 있을 때 네. 제가 뭐 운동을 많이 했던 거 아니고 네. 운동을 처음 시작을 했고 그 운동에 가장 열심일 때가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뭐 사춘기 때부터 입시 그런 때 저한테 가장 집중할 수 있었던 시기가 왜냐면 저도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아이한테는 조금 벗어나 있어서 그 다음 시간에 아이를 조금 대했을 때는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엄마가 뭐 운동이든 뭐 다른 취미든 아니면 아이로부터 살짝 벗어나는 게 그렇죠. 뭐 서로 좋은 관계라고 보고 아까 뭐 부모의 무관심보다는 적당한 거리두기. 네, 거리두기 일정한 거리를 네, 두기. 그게 네. 아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7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숙제가 또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숙제를 동생 때문에 제가 잘 못 봐줬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원을 하고 집에 왔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다 노트에 적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고 나면 옆에 OK라고 써서 그날 자기 전에 민경이 이것도 했네 저것도 했네 어머 오늘 많이 했네 이러면서 칭찬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아빠가 오시면 또 그거 보여주고, 아빠 저 오늘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그게 재밌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저희가 이제 맞이고 제사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식구들이 많고 시끌벅적한데도 불구하고 하원하고 집에 오면 바로 들어가서 그걸 적고 일일 학습지나 영어 숙제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7살인데. 7살 때 네. 혼자서. 그게 되게 기특하고 대견했던 것 같고, 또 그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대학생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뭐 특별하게 다른 뭐 문제가 있거나 하고들하고의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없었죠. 아이가 학습에 관한 욕심이 너무 네. 커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교과서 정독하고 그리고 학원 그렇죠. 다니면서 본인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학원도 많이 안 다니고 영수하고 하면 어느 정도 상위권을 유지하는데 그렇죠.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신나게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기숙학교를 딱 들어가다 보니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학습량도 너무 많고 해야 될 뭐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뭐 봉사나 독서나 이런 게 너무 많은 상황에서 기숙이다 보니까 일주일을 기숙사에 있고 학교에 있고 그리고 주말에만 나와서 학원을 다니는 게 버겁잖아요. 학원 숙제도 있고. 그러니까 학원은 수학학원만 다니고 그리고 인강이나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하다 그랬죠. 보니까 학습량이 공부해야 될 양은 너무 많고 이해하는 게 어려우니까 학교 선생님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막 알려달라고 막 그렇게 해서 본인이 습득을 하고 시험 기간에는 예민하고 불안하니까 공부해야 될 양은 더 많고 기숙사가 12시에 소등인데 12시에 소등하고 나서 몰래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밤새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건강이 또 안 좋아지고.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그런 걸 반복을 하면서도 성적이 올라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그 만큼 성취가 됐을 때에 얘가 느끼는 쾌감이 너무 커서 그런지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죠. 말려도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고 애들이 네. 너무 불쌍했어요, 정말. 네, 맞아. 예, 항상 허둥지둥 되면서 그 시스템에 따라가기 네. 따라가기 너무 바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고등학교 3년 동안은 너무 힘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네. 저도 그랬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성적이 이제 딱 마무리가 되면 엄마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엄마들이 그걸 들고 찾아가죠. 네, 정보를, 그러니까 네, 뭐지? 입시 정보를 입시 얻으려고 정보를, 네. 막 찾아가죠, 학원들을. 그런데 사실 이 성적은 중간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성적이 계속 결과값이 아니랍니다. 되리라는 보장도 없죠. 없는데 그걸 이제 전제하에 네. 이거보다 상승하거나 네. 유지된다라는 그 생각하에 맞죠. 그걸 들고 이제 가죠. 그런데 또 어떠한 그 입시 학원에서는 그런 한 10만 원 정도의 네. 보수를 받고 그 컨설팅을 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적이 이대로 유지가 됐을 때 이 정도의 학교를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정도의 학교에 이렇게 가려면 생기부에 이러이러한 게 부족합니다. 이걸 더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걸 듣고 오면 본인이 듣고자 한 얘기를 듣고 오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애한테 이제 막 설명을 해주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다. 그러니까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돼서 잘 가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이가 좌절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떡하지? 나 거기 못 가. 사실 지나고 보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수능도 아니죠. 또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많은데 왜냐면 그때는 그 정보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부모도 불안하고 아이도 불안하고 그럼 아이가 이렇게 계속 좌절하고 그러다 보면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애가 더 우울하고 불안하고 예민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이제 그래서 어디 알아볼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 만나고 네. 정신을 차린 그런 케이스인데 아이들 성적은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고 또 그렇죠. 들쑥날쑥도 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또 안 안 나올 올라가는 수도 있죠. 그런 네. 경우가 있죠.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돈은 돈대로 들고 아이는 자존감 떨어지고 엄마가 그냥
기분 좋고 불안감을 좀 떨치고자 그렇게 다녀와서 아이한테 이렇게 막 바람을 넣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지금도 제 주변에 있는 고이 엄마들은 이번 학기가 끝나면, 이 학기가 끝나면 그걸 들고 어디를 가겠노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뭐였을까요? 네, 엄마 입장에서. 네. 제 입장에서 민경을 네. 보내면서 대표님이 학업에 근거를 둔 멘탈 관리를 정확하게 네. 해주신다는 게 저는 제일 첫 번째로 좋았던 점 같고요. 엄마는 옆에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네 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잘하고는 있지만 성적이 이 상태에서 얘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또 얘가 주변에 어떤 아이들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대표님은 주변에 다른 아이들을 컨설팅하고 있고 또 이 길을 지내온 선배들도 있고 대학생이 된 선배들도 있고 하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민경이한테 해주면서 넌 지금 이럴 때야, 그리고 이런 건 오는 거, 이런 불안감이 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때는 이거보다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더라 라고 이렇게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걸 따라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니까 민경이가 더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믿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저 목표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서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되게 불안하고 지치고 예민하고 상담할 데가 없고 상의할 데도 없으니까 아이가 되게 많이 힘들어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좀 학교 생활에 되게 중요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대표님이 하지 않았나. 저는 사실 이것도 첫 번째랑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저도 고등학교 아이를 둔 엄마도 처음이고 또 아이들도 고등학생 생활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 처음 다 접해본 사람으로서 질문할 데도 없고,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담임도 사실은 하나하나 다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들. 예, 그렇기 때문에 애가 고등학교를 딱 입학을 했을 때 문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앞으로 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당초에 꿈은 모르죠. 저도 몰랐거든요. 모르죠. 네. 너무 어려운 네. 질문이죠.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자꾸 적어오라 묻죠. 하고 네. 묻고, 그리고 어떤 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스토리를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그리라고 담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그리나요, 그거를. 그래서 아직 모르는데. 네. 그리고 동아리며 봉사활동이며 독서며, 독서도 또 어떤 계열의 독서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너무 방대해서 할 때가 정말 없고 그렇죠.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대표님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을 아이가 상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대표님이 해주셔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 또 학교 생활에 있어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또 툭닥거리는 것도 있고 또 예민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거는 부모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걱정만 하는데, 대표님한테 아이가 상의를 하면 대표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네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건너야 할 강이야, 친구 관계에 있어서 이 정도는 안고 가야 해, 뭐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상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 생활의 내비게이션, 저는 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지 않으셔가지고. 네, 너무 쑥스럽고.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입시에서 가장 필요한 부모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입시 정책이나 입시 설명회를 좀 많이 다니셔서 그런 정책이나 입시에 있어서 뭐 수시, 정시의 방법,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 아이 성적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가 아는 부분, 아는 정도나 아니면 그 이상은 좀 알고 있어야지 아이랑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고 와도 모의고사 보는 날 막 서치를 해서 이번에 1등급이 몇 등급이고 2등급이 몇 등급이고 이번에 성향은 이렇게 나왔고 저렇게 나왔고를 어느 정도 부모님이 알고 계시면 그렇죠. 아이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죠. 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야지 대표님이랑 상담할 때 또 얘기도 알아들었어. 예.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기가 편하죠. 네, 그쵸.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또 그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푸시를 하면 싫어라 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네. 이 여자아이들이라 여자아이들은 감정을 좀 잘 보듬어줘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남자아이들과 달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서 오히려 입시 정보는 좀 중요했던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건강관리 이번에도 뭐 빠질 수 없는 그렇죠. 이번에도 빠질 수 없는 건강관리인데요. 항상 뭐 아프다고 하면 사실은 좀 기간을 견딜 수 있는 기간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견딜 수 있는 기간에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저희 아이는 또 예민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더 나쁜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아프다고 얘기가 나오면 바로 뭐 링거를 맞춘다든지 응급실을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뭐 한약을 대령을 한다든지 해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했고요. 그리고 마시는 링거액이나 아니면 L-아르기닌이나 아미노산이 들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영양제 이런 걸로 애들이 자주 먹는 핫식스는 먹이지 않고 바카스나 뭐 이런 자연강장제보다는 이런 영양제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잠을 좀 줄여도 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런 관리를 좀 해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거죠. 부모로서 아이가 잘 되기를. 그래서 잘 될 거라 기도하고 잘 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잘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